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이렇게 전자기호도 두 번째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두 번째 강의 영상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거라고 예고했었죠? 맞아요. 전자기호도 현상이 적용되는 다양한 예, 그거를 집중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은 전자기호도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이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예들, 현상들을 볼 건데요. 그 전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지난 첫 번째 전자기호도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맞아요. 일단 기본 개념들이 있었죠. 전자교도가 무엇인가? 언제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할 때 그때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유도되는 걸 전자교도라고 했죠. 그럼 이럴 때 유도되는 전류를 우리는 간단히 유도전류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선속이 변할 때 유도전류가 생긴다고 했는데 자기선속이란 뭐냐? 자기장의 세기와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의 넓이를 곱한 값으로 어떤 닫힌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 그게 바로 자기선속 파이였습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하는 대표적인 경우와 안 변하는 대표적인 경우들도 봤고요. 자, 그 다음 지난 시간에 하이라이트였죠.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유도전류의 방향. 자기선속이 변해서 유도전류가 흐른다고 하는데, 유도전류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유도전류는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는가? 그래서 그 유도전류의 방향을 할 때는 어떤 법칙을 갖고 왔어요? 바로 렌츠 법칙, 렌츠의 법칙이었죠. 렌츠의 법칙은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요게 중요했어요.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어떻게 한다? 방해하는 방향이다. 해서 유도전류의 방향 4가지 예시와 또 자기선속이 변하지 않는 예시 1가지, 총 5가지 예를 봤고요. 그 다음 유도전류의 방향을 봤다면 이제 남은 하나가 뭐였어요? 유도전류의 세기. 유도전류의 세기는 또 어떤 법칙? 패러데이 법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 따르면 유도전류의 세기 I는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 바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리고 도선, 솔레노이드,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했다라고 해서 여기 식도 하나 썼던 거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혹시나 기억이 잘 안 난다면 지금 빨리 학습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중반 부분까지 얼른 영상 잠깐 멈추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복습까지 잘 했다고 믿고 한번 이번 시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어떤 내용에 대해 할 거냐? 주 내용은 바로 학습 목표 2번에 나온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전자교도 현상이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서 그 원리를 설명한다 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생활 적용된 부분들이 이번 시간에 주된 학습 내용이다. 자, 그럼 학습지 3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예가 등장하죠. 어떤 예냐? 구리관과 아크릴관에서 네오디움 자석을 각각 떨어뜨립니다. 구리관, 속이 빈 구리관이, 관이라고 하니까 속이 비어 있겠죠. 속이 빈 구리관에 네오디움 자석을 넣어서 떨어뜨리고, 또 속이 빈 아크릴관에 똑같이 네오디움 자석을 각각 떨어뜨려서 가운데를 통과시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 어디에서의 낙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기냐? 바로 구리관에서의 낙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낙하 시간이 길다는 건 뭐야? 더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겠지? 우리 맨 처음 물리학 원의 초창기 파트에서 역학 파트 생각해봐. 이상적인 공기 저항이나 이런 마찰이 없다고 할 때 모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동일한 가속도로 떨어지죠. 동일한 가속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동일한 속력 변화를 보일 거고, 맞죠? 근데 심지어 얘는 질량이 다른 물질도 아니고 같은 물체야. 근데 구리관에서 낙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기네. 물론 현실에 공기저항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은 물질을 떨어뜨렸다면 어느 정도 낙하 시간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게 딱
그게 오히려 맞는 말 아닌가? 근데 왜 구리관에서의 낙하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까? Why? 왜? 자석이 지나가는 순간 자석의 운동을 뭐 하는 방향으로 구리관의 유도전류의 자기장이 생겼을까? 뭐였어? 무슨 법칙 기억해야 돼? 그쵸? 렌츠의 법칙. 자석의 운동을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구리관의 유도전류의 자기장이 생겼다. 한번 확인해 볼까? 자석이 아래 그림과 함께 볼게요. 아래 그림 보면요. 이게 구리관 나타낸 건데요. 구리관 쭉 이어진 구리들이 쭉 면으로 쭉 이어진 거겠지만 그 중에 일부분을 떼서 설명해 볼게요. 여기 고리 A, 구리관에 있는 고리 A, 구리 재질이겠죠? 즉 이 고리가 여러 개 붙어서 마치 관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 자석이 고리 A를 통과할 때 보자. 자, N극이 아래로 해서 쭉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A를 통과하기 전에는 A에 이 구리 헷갈렸네. 구리가 아니라 구리 재질의 이 고리 A에 자석을 뭐 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의 자기장 생길까? 어쨌든 자석이 다가오잖아. 변화가 생기죠. 자기선속에. 변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잖아. N극 가까이 오네? 너 N극 오지 마! 해서 어떻게 한다고? 위가 N극, 아래 S극이 만들어지도록 이 고리에서 자기장을 만들 거라고. 누가? 이 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가 이런 자기장 만든다고. 그럼 봐봐. N극 쪽으로 자기장 나오니까 이렇게. 요런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도록 유도전류가 흐른다. 그럼 요거 마치 그냥 솔레노이드랑 같다고 생각해봐. 윗방향 자기장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네. 유도전류가 요런 식으로 생길 거라고. 파란색 유도전류 I가. 그럼 자석의 고리 A를 통과하기 전에는 A의 자석을 어떠한 방향? 밀어내는, 다가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방향으로 유도전류의 자기장이 생겼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중력이 더 강해서 계속 떨어진다고 보자. 떨어진다고 보는 게 아니라 떨어져.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이 고리를 통과할 거 아니야. 그럼 통과한 다음을 봐봐. 통과한 다음 이번엔 S극이 고리부터 멀어지네. 어쨌든 S극이 멀어지는 것도 뭐야? 변화잖아. 자기선속에 변화가 생겼다고. 그럼 얘는 이왕 어차피 통과된 건 통과된 거고 S극 이제 멀어지는 것도 싫은 거야. 변화잖아. S극이 멀어져. 야, S극 가지 마. 어떻게? 아래에 N극을 형성하지. 위에 S극 되겠지? 그럼 이때랑 어때?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겠지. 어떤 자기장 방향?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 그럼 엄지손가락으로 N극 가리키면 어떻게 돼? 이 네 손가락. 바로 아까 왼쪽과는 다른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기겠지. 어쨌든 얘를 인력, 얘 다가올 땐 청력, 멀어지는 건 인력. 이렇게 운동, 자석의 운동을 방해한다고. 자석의 고리 A를 통과한 후에는 A에 자석을 뭐하는? 잡아당긴. 이제 멀어지는 게 싫어. 는 방향으로 유도전류의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 아크릴관 얘기는 조금 있다가 구리가 어떻게 되겠어? 원래였으면 그냥 낙하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생겨? 올 때는 밀어내, 인력. 그러니 얘가 그냥 중력에 낙하할 때보다 속력이 느려질 거 아니야. 방해한 놈이 있으니까. 그리고 통과한 다음에는 오히려 위에서 잡아 끌어. 가지마 이러면서. 그러니 계속 속력이 그냥 자유 낙하할 때보다 계속 느리겠지 더. 오케이? 그래서 구리관에서 낙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그럼 아크릴은 왜요? 아크릴은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흐르질 못해요. 그러니 이 자기선속이 변한다 할지라도 유도전류 자체가 거의 흐르질 못하니 유도전류가 안 흐르네? 그럼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어떻게 될까요? 생겨나질 않겠죠? 그러니 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크릴관은 방해할 수 없어. 즉 구리관에서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낙하하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지만 아크릴관에서는 유도전류가 흐르질 못해서, 아크릴 재질은 유도전류가 흐르질 못해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아크릴관은 거의 자유낙하하듯이 자석이 떨어지겠지만 구리관은 방해를 해서 자석이 좀 더 천천히 느리게 떨어진다. 즉 낙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예 한번 볼게요. 학습지 4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학습지 4쪽. 학습지 4쪽은 네, 전자규도의 이용이라는 제목이네요. 즉 실생활 또 다양한 예시를 보려는 거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전달 장치에 전자규도가 이용된다.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아래 그림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뭘 것 같아요? 네, 버스 탔을 때 버스 카드 찍는 데랑 버스 카드죠. 자, 1번 동그라미 읽어보면요. 단말기의 뭐에 따라? 자기장. 마이크가 울리네요. 미안해요. 자기장 변화에 따라 코일에 뭐가 흘러? 유도 전류가 흘러서 IC에서 정보를 인식하다. 무슨 얘기야? 이 1번 동그라미 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보면요. 카드 단말기에서 자기장이 발생되는데 이 자기장이 변한다고. 그럼 이 교통카드 내에 이러한 회로가 짜져 있는데 여기 금색 테두리 보이죠? 이 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했네? 뭐야?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죠? 이 면을 통과한 자기선속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전자규도로 인해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고. 그럼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설치된 IC 칩에 전류가 흘러서 IC 칩에 내장된 정보를 읽을 수 있고요. 이거를 단말기에 전송한다고, 이 정보를. 그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정보 전달 장치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교통카드나 하이패스, RFID 등 이런 곳에 사용이 된다. RFID는 주로 물류센터라든가 창고 같은 데 사용하는 건데요. RFID 기계를 가까이 가면 근처에 이 태그가 부착된 상자들이 반응을 해서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이 단말 기기에 알려줘. 굉장히 편리한 기계겠죠. 네. 그래서 얘도 전자규도를 이용한다. 두 번째 또 어디 이용될까? 에너지 전달 장치. 바로 대표적으로 뭘까? 네. 요즘 이제 슬슬 상용화가 많이 되고 있죠. 바로 무선 충전 장치예요. 1차 코일에서 발생하는 뭐로 인하여? 잠시만요. 마이크가 이렇게 울리지? 잠깐만. 1차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로 인하여 2차 코일에 뭐가 생성된다? 유도 전류가 생성된다. 뭐야? 아래 그림 한번 볼까? 여기 일단 콘센트 연결해서 1차 코일이 있는 곳에 일단 전류를 공급해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로 자기장이 발생해. 근데 이 1차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변화가 있다면 그 근처에 있는 2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도 어떻게 될 것 같아? 다시 1차 코일에 발생한 자기장 변화가 있다면 2차 코일이 느끼는 자기선속은 똑같이 변하겠지. 그 2차 코일에 뭐가 유도돼? 전류, 즉 유도 전류가 생성되겠지. 그로 인해서 충전하는 원리야. 직접 선을 연결하지 않아도 1차 코일의 자기장 변화를 이용하는 것. 그래서 각종 무선 충전 장치에 이 전자규도가 이용된다. 그래서 여기 2번 동을 읽어보면요. 1차 코일에서 발생한 자기장의 변화. 엄밀히는 자기장 변화겠죠? 그게 2차 코일에 유도 전류를 발생함으로써 이 유도 전류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죠. 네. 이렇게 두 번째 에너지 전달 장치까지 봤고요. 그럼 3번.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바로 도체 감지 장치라고 되어 있네요. 도체 감지 장치 뭐야? 도체를 감지하는 거. 어디서 많이 봐? 백화점에서도 볼 수 있고요. 공항에서도 볼 수 있죠. 뭐 홈플러스, 홈플러스? 네,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뭐 이런 마트 같은 데서도 내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뭐 어떻게 돼요? 삐삐삐삐 울리죠? 그게 뭘까? 자, 1번 동그라미 읽어볼까요? 도체가 뭐하는 뭐 속에 있으면? 변화하는 자기장. 변화하는 자기장 속에 있으면 도체에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거 자기장이에요. 네, 자기장. 도체가 뭔데? 전기가 잘 통하는 놈 아니야? 근데 거기서 자기선속이 변하면 그 도체에 뭐? 전류가 잘 흐르니까
유도전류 흐를 수 있겠지. 이미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잖아. 그 유도전류 흐르면 뭐가 발생해? 이 도체 근처에서도 자기장 발생하지 않을까? 그 도체 근처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인식하는 게 바로 도체 감지 장치라는 거지. 그래서 금속 탐지기, 도난 방지 장치, 공항 검색대 등에서 이걸 이용한다. 4번 유도 가열 장치, 인덕션 레인지. 요즘 많이 집에서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아직 제가 사는 집은 가스레인지를 쓰거든요. 뭐 인덕션을 쓰는 데도 있고 가스레인지를 쓰는 데도 있겠지만 인덕션 얘기를 해보면요. 인덕션 뭐예요? 바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에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지. 냄비 자체. 인덕션. 그래서 인덕션 전용 냄비가 있잖아. 냄비를 딱 올려놓으면 아래에서 자기장, 자기전속을 변화시켜줘. 그럼 이 냄비에 유도전류 흐르겠지. 근데 이 냄비엔 이미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 유도전류 흐르는데 이 저항 때문에 결국 거기서 열이 발생해서 그걸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밥솥, 용접기, 인덕션 레인지 등에 사용되는 원리, 바로 전자기 유도다. 마지막 5번 에너지 변환, 또 발전 장치라고 했는데 발전기. 우리 지난번 전동기 얘기는 했었죠. 전기를 운동, 회전으로 바꿔주는 게 전동기. 그럼 발전기는 그 반대예요. 전기를 발생시켜. 어떻게? 운동, 회전으로. 회전, 운동을 전기로 바꿔주는 게 발전기다. 그럼 얘는 뭐냐? 자석 사이에요. 아래 그리면 자석 사이에 여기 코일이 있네요. 코일을 넣고 회전을 시켜. 회전을 전기로 바꿔주니까 회전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회전을 시키면 코일을 지나는 뭐가? 자기선속이 어떻게 돼요? 변하죠? 자기선속이 변하여 코일에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이걸로 발전하는 거죠. 전기를 발생시켰잖아. 회전을 이용해서 유도 전류.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쵸? 발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마이크 이런 등등의 이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한 4가지, 5가지의 전자기 유도가 이용되는 예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맞아요. 바로 학습지 5쪽서부터 시작하는 여러 기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이 기출 문제풀이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왜 이렇게 짧게 끝나나? 라고 의아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전 시간 전자기유도 첫 번째 강의 영상에서 이미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강의 영상이 길었는데 그 덕분에 이번 강의 영상이 짧기도 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뒤에 5쪽서부터 시작되는 기출문제 예제들 꼭 풀어본 다음에 다음 영상 전자기유도 문제풀이 영상을 꼭 시청하길 바랍니다. 알겠나요? 자, 오늘 한 내용 간단히 그냥 예들이다 보니까 따로 복습은 안 하고 강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했습니다. 안녕.